이번에는 취재 기자를 직접 만나보고 기사의 내용과 기사 이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24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대 신문 문채연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문채연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전북대 신문에서 대학부로 근무하고 있는 문채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문채연 기자에게 전해드릴 오늘 소식은요. 방역, 중재, 상황에 따른 활동으로 학생의 역할 다하려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각종 역할을 해온 학생의 활동상을 진단한 기사인데요.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회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기사의 기획 의도부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특별히 학생의 활동을 조명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지난 1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 자치기구가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 및 운영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생겼고요. 코로나로 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가 진행했어야 할 행사와 공약들이 모두 중단되거나 진행되지 않으니 학생회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또한 각 단대 학생회가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어떤 경로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특정 단대에 속한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에 전북대 신문 대학부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단대 학생회들의 공약 이행률과 2학기 계획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학기 말에 공약 이행률을 총 정리해서 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1년의 중간에 서 있던 9월 초에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점검한다면 학생회는 학생회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를 보니까 전북대 캠퍼스 전경과 함께 각 단과대의 위치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예대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나 봐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우선 예대는 지난 11월에 진행된 총선에서 학생회가 꾸려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로 후보가 등록되지 않았고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지난 1학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여름방학에 진행됐을 보궐선거에 예대도 학생회가 선출됐어야 했지만 예대 스스로가 비대위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1학기에는 제1비상대책위원회가 2학기에는 제2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식으로 출범한 학생회가 아니다 보니까 활동에도 제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1학기 활동들 어떻게 진행이 됐고 2학기에는 또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정식 출범한 학생회가 아니다 보니 공약이 없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취재한 바로는 지난 1학기 활동한 예대 제1비대위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손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열 체크를 하는 등 정부의 생활 대응 방침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2비대위는 2학기에 예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시설물 교체를 중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 예대 건물 내부 CCTV가 일부 작동하지 않거나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기 말에는 학생회비 환불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농대 학생회로 한번 가볼게요. 정확한 명칭은 농업생명과학대네요. 농대 학생회 공약은 어떤 것이었고 지금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나요? 네, 농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총선 당시에 총 22개의 공약을 약속했고 현재는 그중 7개의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대 학생회의 공약은 취업, 학습, 소통, 복지, 문화, 시설, 행사로 세분화돼서 약속됐는데요. 그중 교내 축제 및 대면 행사와 관련된 문화 분야의 5개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행되지 못한 다른 공약도 비슷한 이유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행된 공약은 농대 그룹 스터디 운영, 농대 자체 행사 홍보, 학생회실 24시간 오픈, 그리고 제휴업체 재선정, 커피빈 설치 및 운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대 그룹 스터디 운영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파악한 공약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 중에서 2학기에는 어떻게 이행을 할 계획인지 전해주시죠. 2학기에 농대는 X배너를 설치하고 농대 계단 곳곳에 칼로리 소모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농대 건물 화장실에 생리대 및 휴지 자판기 설치를 행정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문제로 자판기가 설치되지 못할 경우에는 양심 생리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심 생리대 제도는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구비된 생리대를 마음껏 사용한 이후에 자신의 양심대로 다시 채워 넣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대 학생회는 이런 공약들 외에도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편인데요. 현재 다른 단대 학생회도 그렇겠지만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학생회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대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단대가 학생회비 환불을 진행한 상태인데요.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만 학생회 운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대 학생회 또한 이 때문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칼로리 소모 스티커 부착이나 X배너 설치에는 학생회 일원의 사비로 해결할 것이라고 공지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농대에 이어서 이번에 공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공대 역시 공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려주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공대 학생회는 약속한 전체 33개 공약 중에서 현재 11개 공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 이행 성과로는 든든맵 제작 및 배포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든든맵이란 공과대학의 강의실 구조와 건물 위치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전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공대가 1호관부터 9호관까지 건물이 아주 다양하고 그 강의실 위치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1학기는 시험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때문에 처음 학교를 방문하는 공대 신입생의 경우에 든든맵의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아직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은 이제 2학기로 미뤄질 텐데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하니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2학기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취재 당시는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해서 남은 2학기 수업 방식 또한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공대 학생회는 2학기 남은 공약들을 모두 비대면화 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약 중 하나였던 공대 학장, 부학장과의 대화는 본래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비대면화 시켜서 학생들이 공대 학생회 SNS를 통해 공대 학장, 부학장에게 질문할 것을 학생에게 전달하면 학생회는 이 개선 희망사항과 질문을 공대 학장에게 전달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연과학대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들을 주력하는데 조금 애를 썼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지난 1학기 전북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교수와 학생 간의 의견 충돌이 아주 잦았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꽤나 강압적으로 대면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자연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강의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에 사용되는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의 강의 재생 불능, 동영상 끊김 형상 등을 발견했고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접수된 학생 교수 간의 문제를 학장께 전달한 후 나눈 면담 결과를 자연대 학생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위한 간식 나눔 행사나 자취생들을 위한 라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역시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느라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2학기 계획과 함께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시죠. 자연대 학생회는 비대면 수업 방식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공약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후 11월 즈음에 공약 이행률 최종 점검을 하면 공약 진행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대 학생회는 모든 학생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다며 2학기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네, 자연과학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상과대 활동 얘기 나눠볼게요. 가장 큰 현안은 뭐였고 또 얼마나 성과를 거뒀나요? 네. 상대 학생회 또한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인해 교수 학생 간의 마찰이 컸던 단대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상대의 특정 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비대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제의 마감 기간을 잘못 공지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적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교내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상대 학생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통 창구를 통해서 사건에 연루된 피해 사례를 받고 보고서를 만들어 학장과 면담을 나누었는데요. 이 학장과 면담 이후에 교수와 또 해당 가해 교수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또한 전부터 요구되던 경영, 경제, 회계, 무역학과의 수업에 분반 개설과 정원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상대 학장과 상의해 몇몇 과목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과대 학생회의 2학기 계획은 어떻게 되죠? 상대 학생회는 2학기에도 1학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헌책방, 드림 골든벨, 드림 클래스 운영 등 공약을 이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공약들은 현재 이행 중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을에 학교에 만연한 은행 열매를 제거하고 흡연 및 금연구역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과학대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공약을 중점적으로 이행을 했고 또 학생의 모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사회대 선본 이름이 늘인데요. 때문에 사회대의 모토 또한 늘 유지되는 공약입니다. 사회대는 현재 약속한 13개 공약 중 방충망 보수 공약을 가장 먼저 이행했고 취재 당시 CCTV 설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대 행정실과 함께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CCTV 설치 이행이 어려울 경우 각 과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계획 또한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2학기 이행 공약 계획은 어떻게 되죠? 2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다수의 공약들이 다음에 학생회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대 학생회는 보궐선거로 늦게 당선됐기 때문에 다른 단대 학생회에 비해 공약 이행이 한 발 늦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회대 학생회는 이 현실을 인지하고 내년 학생회에게 현재 사회대 학생회가 구축해 놓은 길을 완전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문대입니다. 인문대 학생회는 그동안 어떤 공약들을 진행해 왔나요? 네, 인문대 학생회는 지난 1학기 글로벌 프론티어 칼리지 학부와 연합해 흡연구역을 재지정하고 재떨이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인문대 독서실 자치위원회 폐지 및 독서실 시설물 재정비 등 지금껏 문제됐던 것을 정리했다고 전했어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학사 운영 자체가 중지된 상황을 고려해 학과 학생회비 환불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인문대 학장과 기말고사 평가 방식과 관련해 논의를 하는 등 총 4개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우들의 목소리를 조사하고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준 것 같은데 2학기 계획은 어떤가요? 네, 인문대의 경우 지난 1학기 일본 교수들의 독단적인 대면 강의 강요 및 수강생과의 소통 거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때문에 인문대 학생회는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대학본부 및 인문대 학장에게 공개 요청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중 하나인 남아구 휴게실 설치를 위해 인문대 학장과 행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체육대회를 e스포츠 대회 또는 인문대 아이리그로 대체할 계획이며 시험기간 간식 나눔 행사를 기프티콘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입생을 위해서 1학년 과대표들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각 단과대 학생의 활동을 아주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학생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각 학생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나름의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총 공약 수에 비하면 절반에 달하지도 못하는 단대가 많았으나 공약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 약속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학생회 또한 나름의 고충을 안고 있다는 것도 취재를 통해 알게 됐고요. 하지만 제가 학생회의 노력과 고충을 알게 된 것은 취재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각 학생회가 SNS를 통해 공개하는 정보의 정도와 사용하는 SNS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정보의 취합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학생회 활동에 의문을 품는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대 학생회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정보의 불평등이 클 것이라고도 예상됐습니다.
또 앞으로 각 단대 학생회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SNS를 이용하거나 소통 방식을 찾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번과 같은 단대 공약 이행률 점검 기사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다음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점검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 24시 출연 소감도 여쭤볼게요. 네. 일단 비대면으로 수업 진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학 24시의 존재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요청할 줄은 또 몰랐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인터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분이 굉장히 친절히 잘 대해주셔서 편안하고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대면으로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학우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기사를 유익하게 잘 전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학 24시 24 초대석은 전북대학교 문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